네, 이제 시간 됐으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스팟라이트 팀에서 시니어 엔진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는 서장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요, HLOD를 활용한 대규모 씬 제작 방법인데요. 본의 아니게 이 제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낚여서 오신 것 같아요. 저 혹시 HLOD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몇몇 분 계시네요. 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요, 이제 HLOD가 무엇이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개발을 했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유니티에서 HLOD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고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팀에 대해서 저희 스팟라이트 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희 팀 회식하는 저희 팀 사진이고요. 네, 되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네, 저희 팀은 스팟라이트 팀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하는 일이 고퀄리티의 게임 제작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인디 게임을 개발하는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퀄리티 게임을 만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고퀄리티 게임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엔진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 같은 거를 제작하거나 같이 개발팀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픽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데 고퀄리티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엔진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엔진 기능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스팟라이트 팀에서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에 GDC와 키노트에서 공개된 시스템 쇼크 3도 저희 팀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래픽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키노트에서 공개했던 이 오드월드도 저희 스팟라이트 팀에서 참여해서 그래픽 퀄리티를 높였던 그런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희 스팟라이트는 전 세계 3개의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영국, 한국 이렇게 3개의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팀에는 저희 팀 리드이신 구정숙님, 그리고 저 TA인 대영님, 그리고 시니어 그래픽스 프로그래머 성대님, 그리고 SDB라고 이제 소스 관리하고 그 테스트 만들고 그래주는 백님, 이렇게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팀 소개를 했고요. 다시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세션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HLOD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HLOD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동작하고, 그리고 HLOD가 왜 필요하고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HLOD를 개발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겪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루지 않는 내용은 역시나 유니티에서 이러한 HLOD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져다 쓰세요라는 그런 사용법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다들 이 게임 뭔지 아실 거예요. 2017년도에 펍지에서 개발한 배틀그라운드. 이 게임 개발되고 나서 2018년도에 텐센트에서 이걸 모바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세요. 유니티에서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나? 유니티에서도 이렇게 넓은 맵 같은 거 가능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저기 시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대규모 월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근데 공개된 자료가 아직까지 많지 않죠.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가 별로 없어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제가 직접 이걸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에서 사용된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에란겔 전장이 8km랑 8km 바이 8km예요. 그래서 되게 큰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충 만들어봤습니다. 그럴듯하죠? 제가 2시간 동안 대충 만들었는데요. 터레인 위에 그냥 나무 좀 심고
집 좀 심고 그다음에 좀 풀업들 뿌리고 2시간 동안 대충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씬 같은 경우에는 4km 바이 4km, 그다음에 나무가 대략 한 3종으로 24,000개 정도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집도 5종 8,000개, 그다음에 프랍들이 8종 32,000개가 지금 이 맵에 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화면에서 배치가 약 2,900개, 그다음 트라이앵글 수가 약 180만 개 정도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뭐 모바일 많이 개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모바일에서 돌아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다들 답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유나이트 서울 2016에서 저희 리드 에반젤리스트인 오지연님 발표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모바일에서 60프레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배치 수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S2에서는 이제 85개, S3 178개, S4 215개, S5 260개. 네. 근데 아쉽게도 이게 S5까지밖에 내용이 없고요. S6 이후에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들의 타겟이 보통 한 S7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그 S7에서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배치가 몇 개가 돼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대략 한 350개 정도? 그 정도까지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앞서 보셨다시피 한 2,900개, 배치가 2,900개라서 터무니없죠 너무. 그래서 이거를 이제 350개 미만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2,900개를, 그래서 네, 솔루션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솔루션이 있나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 이런 블로그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유니티에. 유니티 랩스 오토 LOD라고 그 메쉬를 유니티에 임포트를 할 때 그 메쉬에 대한 LOD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 소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몇몇 분을 보시긴 하셨네요. 네, 여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기 안에 내용 보면은 이 씬 LOD라는 내용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씬 LOD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왼쪽 그림에 있는 씬 LOD를 적용했더니 배치가 11,655개에서 6개까지 줄었다. 매우 훌륭하죠. 이걸 보면은 우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만들었던 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대충 SS 스토어에서 그 무리S 가져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원래 SS는 이런 형태고요. 지금 대략 배치가 360개 정도, 이 위에 보이시나요? 360개. 근데 카메라 멀어지게 되면은 배치가 10개까지 줄어들고요. 뭐 퀄리티가 많이 뭐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퀄리티는 보지 말고 일단 배치가 10개예요. 이 정도로 줄어들면은 뭐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로 줄어들면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오토 LOD에 있는 씬 LOD가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런타임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디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빌드해서 런타임에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 HLOD라는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이 HLOD라는 알고리즘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를 그냥 구현해 보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LOD라는 걸 잘 보면요, Hierarchical Level of Detail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그 계층 구조로 이제 디테일을 조절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Hierarchical Level of Detail 이 단어만 보면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전통적인 LOD 구조고요. 이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을 때 LOD가 LOD 0부터 LOD n까지. 그래서 LOD 0부터 이제 심플리파이드 그 좀 더 트라이앵글이 줄어들게 된 메시가 LOD 0번, 1번, 2번 점점 내려가면서 트라이앵글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카메라가 가까울 때는 LOD 0번을 보여줘서 좀 디테일이 높은 메시를 보여주다가 카메라가 멀어짐에 따라서 LOD 1번, 2번으로 그 오브젝트를 교체해서 보여주면서 트라이앵글을 줄여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전통적인 LOD가. 그에 반해서 HLOD는 왼쪽에 이 오브젝트 6개 이런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오브젝트를 약간 그룹으로 묶어요. 그룹으로 묶어서
그 트리 구조 형태로 만드는데요. 이 베이크를 하게 되면 HLOD로 베이크를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원본 메시들을 합쳐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세 개의 큰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 나머지 세 개의 오브젝트 합쳐서 이 하나의 HLOD 메시를 만들게 되고 이 만들어진 두 개의 HLOD를 또 합쳐서 큰 HLOD 메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카메라가 가까이 있을 때는 이 원본 메시들이 보이게 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배치가 6개의 배치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카메라가 좀 더 멀어지게 되면은 요 세 개의 오브젝트가 합쳐진 이 HLOD 메시로 전환이 되면서 그 그려지게 되는 배치의 수가 지금 요 HLOD 메시 하나, 그다음에 원본 메시 3개 이렇게 4개의 배치를 그리게 되고요. 카메라가 좀 더 멀어지게 되면은 이 나머지 3개도 합쳐진 HLOD 메시가 그려지게 되면서 지금 2개의 배치가 그려져야 되고 여기서 카메라가 좀 더 멀어지게 되면은 최상위의 모든 오브젝트가 합쳐진 하나의 HLOD 메시가 렌더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1개의 배치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LOD들은 항상 거리에 따라서 항상 6개의 배치가 렌더링이 되는 반면에 이 HLOD 트리 구조로 만들어 놓은 이 HLOD는 거리에 따라서 1개에서 6개까지의 배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유니티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유니티로 보여줄 수 있게 이런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LOD 0번은 빨간색, LOD 1번은 초록색, 2번은 파란색 이런 LOD 레벨을 갖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 오브젝트를 24x 24로 576개를 씬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런 HLOD 메시로 HLOD 트리로 만들었는데요. 하위에 있는 메시들을 모아서 이 HLOD 메시, 노란색 HLOD 메시를 만들고 노란색 HLOD 메시들을 모아서 파란색 HLOD 메시, 파란색 HLOD 메시를 모아서 이 최상위에 있는 이 분홍색 HLOD 메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단계의 HLOD를 갖는 트리를 구성을 했고요. 유니티에서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왼쪽에 있는 모습이 LOD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HLOD가 동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LOD가 동작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가까이 갔을 때는 이제 LOD 0번, 1번, 2번이 렌더링이 되고 멀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꾸준히 LOD 2번이 렌더링이 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HLOD가 동작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가까이 갔을 때는 LOD 0번, 1번, 2번이 그려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노란색에 합쳐진 HLOD 메시가 렌더링이 되고 그리고 파란색, 분홍색 최종적으로 가장 멀어졌을 때 하나로 합쳐진 분홍색 HLOD 메시가 렌더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뜯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그림이랑 같이 카메라가 가까울 때의 모습이고요. 카메라가 가까울 때는 여기 밑에 모든 렌더링 되는 게 이 리플 노드들이 렌더링이 되고 이 위에 있는 HLOD 메시들은 렌더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HLOD 메시나 일반 LOD를 사용했을 때나 큰 차이가 없고요. 여기서 카메라가 좀 더 멀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던 그 LOD 메시들이 HLOD 메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부분, 이 노란색으로 변한 부분이 LOD 메시에서 일반 LOD 메시에서 HLOD 메시로 전환돼서 하나로 합쳐진 컴바인된 메시로 렌더링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카메라가 좀 더 멀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던 그 원본 메시들도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HLOD 메시로 렌더링되게 되고 이 원거리에 있던 이 부분들은 이제 이 파란색으로 더 합쳐진 파란색 메시들이 렌더링이 되면서 더 배치수를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멀어지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또 그렸다가 이제 아주 멀어졌을 경우에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HLOD 메시가 렌더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스탯 창이랑 같이 보게 되면요,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왼쪽이 일반 LOD, 오른쪽이 HLOD로 동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까이 갔을 때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멀어지게 되면은 578개 대 최대 3개까지. 지금 이 스카이박스에 렌더링 되는 거는 2개의 배치가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렌더링이 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LOD랑 HLOD랑 비교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LOD는 오브젝트 단위로 디테일을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뭐 LOD 0, 1, 2가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교체되는 반면에 HLOD 같은 경우에는 그룹 단위, 보통 공간 단위로 HLOD 메쉬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공간 단위로 디테일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요. 그래서 배치의 영향이, HLOD는 배치의 영향이 가지를 않아요. 뭐 물론 서브 메쉬를 만들어서 그 LOD 0번의 서브 메쉬를 뭐 여러 개를 쓰다가 LOD 1번, 2번 냈을 때 그 서브 메쉬를 하나로 합쳐진 메쉬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물론 배치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하지만 HLOD 메쉬는 이 메쉬들이 하나로 합쳐진 컴바인된 메쉬를 그룹별로, 공간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LOD는 뭐 별다른 사전에 뭐 굳거나 하는 별다른 설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정을만 해주면 되는 반면에 HLOD는 이제 씬에 뿌려준 다음에 그 씬에 뿌려진 대로 이 컴바인된 메쉬를 만드는 이 베이크 작업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HLO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HLOD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겪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맨 처음 단계로 HLOD가 기본적으로 메쉬를 합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메쉬를 합쳐야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쉬를 합칠 때 탑다운으로 공간 분할을 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쿼드 트리를 이용해서 공간을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 환경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아까 만들어놨던 그 LOD 01, 2번 그 오브젝트들을 100개 뿌려서 총 10,000개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이 10,000개의 오브젝트가 실질적으로 HLOD 트리로 베이킹되는 과정을 보면은 맨 처음에 모든 오브젝트가 포함된 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된 최상위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노드를 쿼드 트리로 4분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쿼드 트리로 4분할을 해서 각각 50개를 가지고 있는 메쉬로 구분이 되고요.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2개로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4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쿼드 트리로 이렇게 분할하고 다시 그 메쉬를 다시 한번 쿼드 트리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25개씩 가지고 있는 노란색의 HLOD 메쉬를 생성을 했고요. 이렇게 3단계 메쉬를 만들고 가장 하위 리프 노드에는 이제 일반 LOD 메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카메라가 가까울 때요. 이 왼쪽이 LOD고요. 일반 LOD만 사용했을 경우 오른쪽이 HLOD를 사용했을 경우인데 카메라가 가까울 때는 LOD랑 HLOD랑 차이가 없어요. 지금 배치 숫자가 잘 안 보이실까 봐 좀 숫자를 크게 써놨는데요. 848개 대 848개. 네, 둘 다 동일한 배치수를 가지고 있고요. 카메라가 좀 더 멀어지면은 3,467개에서 523개. 보시게 되면 이 뒤에 부분이 LOD 2번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노란색 그 바로 상위에 있던 그 HLOD 메쉬로 전환돼 가지고 배치 수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카메라가 좀 더 멀어지게 되면 5,339개인데 이 뒤에 이 노란색 HLOD 메쉬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하늘색 HLOD 메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320개까지 줄어요. 카메라가 좀 더 멀어지게 되면 이제 7,812개 대 12개, 엄청 많이 줄었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12,000개 대 3개. 여기서 스카이박스가 그 배치를 2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0개 대 1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카메라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HLOD를 미사용했을 경우에는 점점 배치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HLOD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치 수가 가면서 점점 줄어요. 네. 그래서 이 결과만 보면은 매우 훌륭하다 진짜 싶을 수 있는데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라이앵글 수가 완전 폭발해 버렸습니다. 네.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이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배치 수가 여기 보이시나요? 위에? 네, 5천 대략 한 5,000개 대 300개예요. 배치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 반면에 트라이앵글 수는 390만 개에서 550만 개로 약 160만 개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트라이앵글 수가 왜 증가를 했냐면요. 이 프로스턴 컬링된 결과 화면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카메라가 있고요. 이 왼쪽이 LOD만 사용했을 경우 프로스턴 컬링된 결과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HLOD를 사용했을 때 프로스턴 컬링된 결과 화면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HLOD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이 카메라의 프로스텀대로 모든 오브젝트가 다 컬링돼서 아주 이쁘게 결과를 만든 걸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 오른쪽 HLOD를 사용한 메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프로스텀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프로스텀을 벗어났는데도 렌더링이 되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HLOD라는 것 자체가 이 오브젝트들을 합쳐가지고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란색 HLOD 메시 같은 경우에 한 요 정도로 메시가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생성된 메시의 약간 요 부분 정도가 지금 카메라 프로세서에 걸렸기 때문에 전체가 렌더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수가 폭발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만들면은. 근데 제가 생각한 방법은 어차피 트라이앵글 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수만 줄여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 거리는 그냥 심플리파이 메시를 이용해서 단순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LOD 2번에서의 그 메시가 요 스피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HLOD에 사용하는 이 스피어를 심플리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좀 단순화시켜서 사용을 했어요. 30%씩. 그래서 그 원본 위에 단계에서 사용되는 HLOD 메시에는 요 30% 심플리파이된 메시를 사용하고 그 위에 단계에서는 9%로 심플리파이된 메시를 사용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거리가 멀어지면은 어차피 작게 보이니까 퀄리티가 떨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15개에서 230개, 68개의 트라이앵글을 사용하는 메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된 화면을 보면요. 네, 왼쪽이 적용하기 전, 오른쪽이 적용한 후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카메라 디스턴스에서 비교를 했을 때 대략 한 550만 개 정도에서 97만 개 정도로 상당히 많은 트라이앵글이 준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원본 메시랑 다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원본이 390만 개고 심플리파이를 사용하지 않은 HLOD가 550만 개, 심플리파이를 사용한 HLOD 메시가 97만 개로 오히려 원본보다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개발을 하고 나서 이 정도면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제 리소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테스트를 할 때는 조그맣게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100 x 100에 나무 3종을 400개 정도를 뿌렸어요, 화면처럼.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했더니 나무의 그 뿌리 부분이 하나, 2개, 그 다음에 나무의 잎부분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총 5개의 배치가 렌더링이 됐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게 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사용한 그 리소스가 이런 3개의 나무를 사용했는데요. 보면은 이 나무 밑부분에 텍스처 한 장, 이 부분 텍스처 한 장, 그다음 각각 잎에 텍스처 한 장씩, 그래서 총 5장의 텍스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총 5장의 텍스처를 사용을 했을 때 얘네들을 하나의 배치로 만들려면 어차피 합쳐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텍스처 아틀라스라는 걸 사용해서 얘네를 합쳤고요. 텍스처 아틀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 하나로 합쳐질 큰 텍스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원본이 될 5장의 텍스처예요. 그래서 이 5장의 텍스처를 하나의 텍스처로 합치는 걸 텍스처 아틀라스로 부르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텍스처에 각각 텍스처를 매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큰 텍스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하나의 HLOD 메시를 렌더링하는데 하나의 배치 카운트로 만족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HLOD죠. HLOD에서 텍스처 아틀라스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요 하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하나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요. 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요 두 개의 HLOD가 합쳐진 그 상위 HLOD, 그리고 마지막에 최상위에 있는 HLOD,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좀 약간 간단하게 그래픽적으로 바꿨어요. 이 색이 그냥 하나의 텍스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의 텍스처 아틀라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요 위에 있는 HLOD에서는 그냥 밑에 있는 텍스처 아틀라스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아틀라스를 만들자라고 아주 간단하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HLOD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HLOD랑 요 HLOD에 사용하는 아틀라스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용하고, 요 HLOD에 들어가는 아틀라스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텍스처를 합치는데 이제 중복된 텍스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흰색이 중복되고 그다음에 이 하늘색이 중복이 되는데, 이런 중복되는 거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나의 아틀라스로 합치고 이 두 개의 아틀라스가 합쳐진 하나의 큰 다른 아틀라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 텍스처 아틀라스는 밑에 있는 합쳐진 아틀라스들이 또다시 더해져서 이 두 개가 더해진 이 아틀라스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틀라스의 모습이 이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틀라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요 세 개의 텍스처랑 그다음에 요 밑에 두 개의 텍스처, 그리고 또 이 두 개의 텍스처, 이 텍스처들이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아틀라스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각각 가지고 있으면 비율이기 때문에 얘들을 따로 공유를 했고요. 따로 빼서 HLOD에서는 얘들을 그냥 가져다 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첫 번째 아틀라스 버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 하위에 만들어진 아틀라스들이 각각 다 모두 다른 패턴을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방식대로 만들게 되면은 각각 다 다른 아틀라스를 가지게 되죠. 얼럭덜럭하게. 그럼 되게 비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저는 아틀라스를 모두 합친 뒤에 그 아틀라스를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밑에 있는 아틀라스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 그냥 모든 아틀라스들에 대해서 얼마나 텍스처들이 겹치는지 그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는데요. 얘네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대충 얘랑 합쳐졌을 경우에 두 개의 텍스처가 지금 겹치게 되고요. 저희 흰색이랑 지금 하늘색이랑 두 개의 텍스처가 겹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얘랑 겹치면은 이제 한 가지 텍스처가 겹치고, 얘랑 겹치면 두 개, 얘랑 겹치면은 세 개, 얘랑 두 개, 얘랑은 한 개의 텍스처가 겹치게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겹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먼저 합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텍스처는 제거를 하고 합치게 되면은 이런 텍스처가 생성이 되는 텍스처 아틀라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얘를 원래 합쳤던 이게 이 두 번째랑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거를 하고 걔로 대체를 한 다음에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이 텍스처들이 모두 없어지거나 더 이상 합쳐질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긴 세 개, 이렇게는 두 개, 이렇게는 두 개니까 이 앞에 세 개를 다시 합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텍스처 결과 화면이 이런 식으로 아틀라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생성된 텍스처 아틀라스를 가지고 이제 아까 보셨던 이 각각의 이 HLOD에서 어떤 텍스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두 아틀라스로 만들어진 이 경우에서 이제 이 최상위에 있는 HLOD 아틀라스가 이 텍스처 팔레트 중에 어떤 팔레트랑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걔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맨 위에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지금 다 매치가 되죠.
그래서 얘를 그냥 가져가다 사용하고요. 요 텍스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겹치죠. 그래서 얘를 가져다 써요. 네, 마찬가지로 모든 작업을 다 모든 HROD 메시에 대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게 왼쪽 그림이 첫 번째 제가 시도했던 방법이고 오른쪽이 두 번째 시도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왼쪽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HROD에 대해서 아틀라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가 되게 비효율적인 반면에 오른쪽에 이제 최적화된 버전은 한 장의 텍스처를 이용해서 모든 HROD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다음에 한 작업이 실제 씬에 적용을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씬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HROD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트리, 하우스, 프랍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네, 아까 보셨던 그 화면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 씬에서 보면은 대충 요 부분, 카메라에서 대충 요 부분까지는 이 작은 박스라든지 이런 게 렌더링이 필요하잖아요.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외곽 아웃라인을 표현하는 거는 나무와 빌딩이기 때문에 프랍들은 필요가 없어서 이 뒤에 부분은 트리와 집만 렌더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선 카메라 이 선 안쪽으로는 이제 트리, 집, 그다음에 프랍들 다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랍을 따로 분리를 해서 HROD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텍스처를 보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게 트리 텍스처,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집에 사용된 하우스에 사용된 텍스처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트리 텍스처를 보게 되면은 이 알파를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하우스 텍스처는 알파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두 개의 매터리얼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터리얼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HROD가 이 메시를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매터리얼을 따로 가져야 되면 메시를 하나로 합쳐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HROD가 이렇게 트리, 빌딩, 프랍 해가지고 세 가지의 HROD 트리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트리는 이제 먼 거리에서도 아웃라인을 그려줘야 되니까 먼 거리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매터리얼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빌딩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아웃라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보이고 오펙 매터리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랍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만 보여주고 먼 거리에서는 컬링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제작이 되었고요. 얘는 오펙 매터리얼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랍 같은 경우에 이제 오펙 매터리얼과 그다음에 트랜스페런시 매터리얼을 따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도 물론 분리가 돼야 되겠죠. 두 개의 HROD 트리로. 그래서 이게 적용된 결과면을 보시면 자주 보니까 이제 익숙하죠. 아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결과 화면이 원래 배치가 2,900개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2,900개에서 지금 배치가 294개까지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보면 매우 훌륭하다 쓸 수 있겠다 싶은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아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메모리 문제가 발생을 해요. 좀 전에 그 화면에서 프로파일링을 돌려봤어요. 프로파일링을 돌려봤더니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3.57기가를 사용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싶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왼쪽에 있는 게 최상위 빌딩들이 하나로 컴바인된 최상위 HROD 메시고요. 오른쪽이 이 트리들이 다 합쳐진 최상위 HROD 메시예요. 이게 이 심플리파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이앵글 수가 100만 개를 넘어가고요. 얘가 메모리상에 113메가, 얘가 135메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실질적으로 이 인스펙터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은 인스펙터가 아니지. 씬 하이어러키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은 이 위쪽이 원본 오브젝트들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 베이킹돼서 들어가 있는 HROD 오브젝트들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액티브돼 있는 것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HROD 메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들, 디액티브된 부분들이 안 보이는 HROD 메시예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메모리상에 다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생성돼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모두 메모리상에 올라가게 되고, 이 최상위 노드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액티브 됐다가 이 밑에 HLOD 부분이 렌더링이 돼야 되면은 이 상위 HLOD가 이제 디액티브 되고 밑에가 액티브 되고요. 물론 얘도 여전히 메모리상에 상주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왼쪽도 보여주게 되면 얘가 디액티브 되고 밑에가 액티브 되고, 원본 오브젝트가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HLOD가 디액티브 되고 일반 오브젝트가 액티브 되게 됩니다. 이 최종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메모리에 없어도 되는데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이런 애들이 실질적으로 메모리 없어도 되는데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메모리에 항상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넣게 됐고요. 동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메모리상에 다 상주하지 않는 건 동일하고요. 이 상위 노드가 렌더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로드를 하게 되고, 그 시점에 렌더링 요청이 발생한 시점에 로드를 하고 액티브를 시켰다가, 이 밑에는 여전히 아직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지 않고요. 이 밑에 노드가 렌더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로드를 하고, 로드가 끝났을 때 이 위에 HLOD 메시를 디액티브 시키고 이 LOD를 액티브를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HLOD가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로드하고 위에 디액티브 시키고 다시 밑에 액티브 시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카메라 위치에서 렌더링이 됐을 때를 도식화한다면은 지금 이런 그림이 될 텐데요. 아까는 이 최상위 노드라든지 요 두 번째 왼쪽에 있는 HLOD 메시, 이런 애들이 다 메모리에 상주했을 반면에 지금 스트리밍에 넣고 나서는 얘네들이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지 않고요. 저는 이 기능을 만들 때 어드레서블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어드레서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면요. 이 어드레서블 시스템은 기존에 동작하는 방식이 그 유니티에서 동적 로딩을 하는 게 리소스 폴더 방식과 에셋 번들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 리소스 폴더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비동기 로딩이 가능한 반면에 초기 로딩 시간이 증가하고 APK 용량이 증가하고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은 좀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이 에셋 번들 시스템은 에셋이 따로 분리돼서 APK 용량이 증가하지 않고 초기 로딩 시간이 증가하지 않고 웹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고, 다에게 장점이 많은데, 이제 A라는 에셋 번들에서 B라는 에셋 번들로 이동했을 경우에 얘에 대해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개발에서는 A라는 서버에서 사용을 하고 배포에서는 B라는 서버에서 사용했을 때 이것도 직접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 매우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드레서블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프리뷰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효과적인 에셋 관리를 위한 어드레서블 에셋 소개라는 저기 지금 101호에서 하고 있죠. 같은 시간에. 네. 네. 이 세션 대신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요.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위에가 아까 스트리밍을 하기 전에 결과 모습이고요. 밑에가 스트리밍을 사용을 했을 때 결과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57GB, 밑에는 423.9MB로 상당히 많이 줄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종 결과 화면이고요.
네, 아까 보셨던 자주 나와서 이제 익숙하죠. 네. 그래서 배치가 지금 2,873개 이 화면에서 HLOD를 적용을 했더니 네, 293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앞뒤로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웃라인이 살짝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저도 살짝 아쉬운 부분인데 아직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박스, 이 박스가 HLOD를 적용하게 되면은 없어지죠. 약간의 파핑 현상 같은 게 생기게 되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네, 그래서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배치가 계속 200 몇십 개, 한 300개 내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파핑 현상들이 보여요. 나무가 갑자기 가지가 좀 갑자기 풍성해진다거나, 요 밑에 박스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인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비교 화면이에요. 그래서 원본이었을 경우에는 배치가 2,897개, 트라이앵글이 180만 개, 메모리가 410MB 사용한 반면에 HLOD는 배치가 293개, 트라이앵글이 170만 개, 메모리는 좀 많이 증가를 하긴 했어요. 774.2MB. 근데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걸 하나를 비교 데이터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태틱 배치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최적화할 때 그냥 단순히 버튼만 누르면 오브젝트들을 합쳐줘서 배치를 줄여주는. 그래서 그 데이터도 이제 비교 데이터로 가지고 왔는데요. 배치는 확실히 줄어요. 2,897개에서 2,053개로. 근데 스태틱 배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가 사용했던 4K, 4K 그런 맵에서는 오히려 메모리가 너무 증가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태틱 배치는 사용을 못하고요. HLOD 결과를 보면은 뭐 스태틱 배치보다는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지만 원본보다 아직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 배치는 아주 확연히 줄어든 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고요. 네, 이게 HLOD가 개발돼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꼴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개발된 건 한 요쯤 왔어요. 네, 아직도 아까 보셨다시피 퀄리티 문제라든지 아니면 메모리도 아직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직 상당히 많고요. 결론은 HLOD를 사용하면은 보셨던 바와 같이 배치 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모바일에서 돌리려면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뭐 퀄리티 문제라든지 메모리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많아요.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질문 없으시면 편하게 나와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